안녕하세요. 홍씨의 퇴근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현대차그룹의 새로운 비즈니스 전동화 플랫폼인 ST1을 타고 있습니다. ST1은 쉽게 말해서 1톤 전기 트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시승 중인 차량은 카고 모델입니다. 이게 가격이 아무래도 전기차다 보니까 상당히 비쌉니다. 또 이제 카고 기준으로 트림이 스마트와 프리미엄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타고 있는 거는 풀옵션이에요. 프리미엄. 거기서 넣을 수 있는 거 다 넣어가지고 차량 가액은 거의 7천만 원을 육박하긴 하지만 보조금을 다 받았을 경우에 실구매가는 4천만 원 후반대가 됩니다. 그냥 전기차임을 감안하면 4천만 원 후반대? 그냥 뭐 쏘쏘하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ST1은 승용이 아니죠. 상용이고 쉽게 말해서 내 밥벌이를 책임져주는 그런 차량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초기 비용이 약간 부담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다만 이게 ST1이 나오기 이전에 이제 국내에서 구매할 수 있는 1톤 상용 전기 트럭은 사실 포터나 봉고밖에 없기는 했잖아요. 근데 포터나 봉고는 50kW급의 배터리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주행 가는 거리가 적다는 게 가장 큰 단점이었습니다. ST1 같은 경우는 70kW급의 배터리가 탑재가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76.1kW인데요. 그리고 인증받은 주행 거리는 총 317km라고 하는데요. 현재 저는 에어컨도 쓰고 통풍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한 거 편의시설 다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배터리는 93%가 차 있고요. 주행 가는 거리는 323km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에어컨을 끄면 꺼볼게요. 에어컨을 끄면은 다시 330km로 늘어나요. 요거는 뭐 ST1 뿐만 아니라 모든 전기차가 다 똑같아요. 공조 시스템을 쓰냐 안 쓰냐에 따라서 주행 가는 거리가 많이 달라집니다. 많이 달라져요. 그리고 제가 이 퇴근길을 찍기 바로 이전에 충전기에다가 ST1을 충전을 시켰거든요. 근데 원래는 이제 350kW급 뭐 이핏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초급속 충전 지원하는데 거기서 충전을 하려 했는데 제가 있는 위치 기준으로 350kW급 충전소가 너무 멀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충전하기 위해서 저기까지 가는 게 더 비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충전기인 그냥 일반 급속 충전이 있잖아요. 100kW급이라든지 뭐 150kW급이라든지 저는 오늘 충전한 게 100kW급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충전을 하니까 40분 정도 충전기를 꼽아놨는데요. 거의 한 50% 정도 배터리가 차더라고요. 그래서 충전하기 이전에는 배터리가 44%밖에 없었는데 40분 꽂아 놓으니까 93%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이렇게 충전 시간이 짧아질 수 있었던 거는 배터리 덕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보통의 상용차들은 프리미엄, 고급 이런 거보다는 진짜 대중적이고 또 이제 가격 접근성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솔직히 저는 LFP 배터리가 들어갈 줄 알았거든요. 출시되기 이전에. 근데 얘는 NCM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3원계. 그래서 이런 충전 시간이라든지 주행 가는 거리가 인산철 배터리보다 훨씬 더 많이 그리고 빠르게 충전이 돼서 더 좋은 것 같기는 해요. 그만큼 가격이 비싸기는 하지만요. 그래서 제가 본편을 촬영할 때에도 최대 단점이 가격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포터 일렉트릭이나 봉고 일렉트릭도 그냥 일반적인 탑차 모델이 있고 뭐 저상 탑차가 있고 되게 뭐 많은 것들이 있는데 아무튼 일반적인 탑차 기준으로 봤을 때 ST1하고 1100만원에서 150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근데 저는 이 포터 일렉트릭도 타봤는데 편의 장비라든지 운전자가 느끼는 운전의 스트레스라든지 피로감 등등이 말도 못하게 차이가 많이 나요. 포터 일렉트릭이나 봉고 일렉트릭이 안 좋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충분히 좋아요. 충분히 좋습니다. 근데 그 차량을 타다가 ST1을 타면 아반떼를 타다가 갑자기 신형 그랜저를 탄 그런 느낌이랄까요? 그러니까 똑같은 차량인데 승차감이라든지 정숙성이라든지 페달을 딱 밟았을 때 느껴지는 그런 풍부한 가속감과 이런 것들이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포터와 봉고가 나쁘다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그거에 반해서 ST1이 월등하게 좋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가성비로 운용하려면은 당연히 포터와 봉고가 좋긴 하지만 나는 약간 체력이라든지 효율적으로 쓰는 거를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 이 ST1 한번 타보시면은 아마 이 차량으로 계약하시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요거는 또 약간의 허점이 있는데요. ST1은 전용 특화 옵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차키만 가지고 있는데 멀리 가면 알아서 문이 잠기고 열린다든지, 아니면 차량을 타자마자 바로 시동이 켜지거나 꺼진다든지, 굉장히 다양한 편의 옵션들과 기능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택배 배송을 했을 때 시간이라든지 체력을 단축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게 트림마다 조금 다릅니다. 요 카고 기준으로 기본 트림은 스마트고 제가 타고 있는 거는 프리미엄인데요. 요 트림 간의 가격 차이는 380만 원 정도 나는데 좋아 보이는 옵션들은 요 프리미엄 트림에 몽땅 다 있습니다. 가령 통풍 시트라든지 뭐 아니면 360도 어라운드 뷰라든지 뭐 워크 어웨이락 기타 등등 모든 신규 옵션들이 프리미엄 트림에 있다 보니까 안 그래도 이 비싼 차를 380만 원은 더 주고 얹어가지고 사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고민이 상당히 많이 들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이 포토와 봉고에 비해서 좀 이 전장이라든지 전폭이 좀 크긴 크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포토나 봉고를 운영하셨던 분들이 ST1 너무 커가지고 골목길이라든지 좀 좁은데 그런 데서 못 쓰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요. 제가 본편에서 진짜로 완전 좁은 심지어 좁은데도 불구하고 갓길 주정차까지 되어 있는 그 길을 갔었는데 갈 수는 있습니다. 갈 수는 있는데 좀 여유롭지 못할 뿐이에요. 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택배 배송이나 물류 배송을 하기에는 괜찮은 사이즈로 가지고 있어요. 못 가는 길은 거의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자동차 전용 도로를 운전할 때에도 이 전폭이 2m가 좀 넘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여유로워요. 굉장히 여유롭습니다. 저는 뭐 25톤짜리 덤프도 타고 막 45인승 버스도 몰고 해서 그런 건지 몰라도 상당히 운전이 편리하다, 편안하다 라고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국내 도로 규정이 2.75m 이상 무조건 만들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보통의 자동차 전용 도로는 뭐 이것도 약간 지역마다 다르기는 한데 보통은 3m에서 3.5m 정도가 됩니다. 그에 반해 ST1의 전폭은 2m가 조금 넘다 보니까 엄청 여유롭죠. 엄청 여유롭습니다. 그래서 운전이 그닥 힘들다라고 느껴지는 거는 거의 없는 것 같고요. 특히나 이렇게 탑차 같은 경우는 후방 시야를 포기하고 다녀야 되잖아요. 근데 ST1은 요 인터페이스에 오늘 이 카메라를 달았어야 되는데 카메라 달 데가 없었어요. 죄송해요. 아무튼 요거는 본편에서 보여드릴 예정인데 주행보조 카메라라고 이 후방의 시야를 화면으로 띄워줍니다. 요것도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보통 탑차는 그냥 이 사이드 미러만으로 보고 다녀야 되는데 이렇게 후방 시야까지 놓치지 않고 보여준다는 게 상당히 장점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전고는 뭐 시원시원하다 보니까 말할 것도 없고요. 대신 요게 저상 탑차가 아니면은 전고가 2.23m 쯤인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2.2m다 그러면 가시면은 안 돼요. 뭐 운 좋게 갈 수도 있겠지만 혹시나 모를 그런 스크래치라든지 긁힘이 있으면은 마음이 너무 아프잖아요. 그래서 2.3m 이상으로 가셔야 되는데요. 이게 신축 아파트라든지 신축 건물들은 보통 이 전고가 높은 경우가 많은데 이제 구축 있잖아요. 보통 뭐 우리나라 특히 이런 서울 도심 이런 데에는 신축보다 구축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그런 아파트를 가면은 전고가 2.1m, 넓어야지 2.2m거든요. 심지어 제가 거주 중인 사무실은 1.9m예요. 좀 과거에 지어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아무튼 간에 그런 낮은 지하 주차장까지 가려면은 저상차를 구매를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은 ST1만의 장점이 조금 줄어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일반 탑차랑 비교했을 때 ST1은 최저 지상고가 낮고 위에 전고가 상당히 높아가지고 제가 짐칸에 딱 섰을 때에도 머리가 닿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짐 정리라든지 짐을 꺼내고 뭐 하고 할 때에도 굉장히 편리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에 반해 저상차를 구매를 하시면은 허리를 조금 굽힌 다음에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살짝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이 ST1은 안드로이드 기반이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CCNC가 아니에요. 그래서 티맵형 내비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좋은 게 뭐냐면은 실시간 교통 정보를 반영해줘가지고 제가 어제 퇴근하는데 뭐 앞에 뭐 사고가 났었나 봐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 내비 화면으로 보여주더라고요. 보통 그런 거를 보려면은 뭐 핸드폰을 연결해가지고 안드로이드 오토나 아니면 애플 카플레이를 연결해야지 볼 수가 있고 기본 내비로는 표시해주는 게 거의 없는 걸로 알거든요. 근데 ST1은 기본적으로 티맵이 그냥 내장이 탁 되어 있다 보니까 상당히 편리합니다. 뭐 내가 추가적으로 뭘 설치하고 연결하고 그러는 게 거의 없어요. 정말 편리합니다.
그리고 ST1은 데이터 오픈 API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실사용성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개인 화물일 때도 있지만 이제 업체 화물차일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관제탑을 통해 가지고 뭐 차량에 별도로 뭐 GPS 부착해 놓고 뭐 하고 해야 되는데, 얘는 API가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알아서 이런 것들이 측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차량의 상태 같은 것들도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미연에 사고를 방지할 수도 있고, 뭔가 제가 초등학교 때 미래에는 뭐 어떤 기능들이 생길 것이다, 미래에는 뭐 이런 기능들의 차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상상했던 게 지금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ST1 같은 경우는 스타리아 기반으로 만들어진 차량이긴 하지만 좀 다르거든요. 플랫폼도 전동화 플랫폼으로 들어가 있고, 근데 운전석에서 앉았을 때의 느낌은 아무래도 뭐 디자인 이런 것들은 스타리아와 공유를 하다 보니까 약간의 비교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기본적인 스타리아보다 ST1의 승차감이 훨씬 좋습니다. 승용하고 상용하고 비교하는 게 말이 안 되기도 하고, 상용이 더 좋다는 게 더 말이 안 됩니다. 근데 제가 느끼는 건 그래요. 일반적인 스타리아, 특히 이제 최근에 제가 스타리아 하이브리드를 시승을 했었거든요. 근데 승차감이 좀 약간 호불호가 나뉠 수 있을 법한 그런 하체 감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요 ST1은 공차 중량이 워낙 무거워서 그런 건지 몰라도 승차감이 상당히 편안하고 부드럽고 안정적입니다. 특히나 저는 공차 상태거든요. 지금 제가 뭐 별도의 적재물을 넣진 않았어요. 그냥 이제 짐칸이 빈 공간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뭔가 묵직해갖고 되게 안정적입니다. 되게 안정적이에요. 이 ST1은 승차감을 위한 보강도 상당히 많이 되었더라고요. 가령 후륜에 유압식 리바운드 스토퍼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충격이 조금 큰 곳에서 진동과 소음을 억제를 해준다든지, 흡차음제 면적을 넓게 해가지고 훨씬 더 정숙한 실내를 만들어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ST1은 상용이긴 하지만 승용에 가장 가까운 트럭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앞에 유턴 존이 있어서 유턴까지 해보겠습니다. 이게 스티어링 휠 무게가 상당히 가볍거든요. 그래서 방금처럼 그냥 유턴을 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전혀 무리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덤프트럭부터 막 5톤급, 뭐 2.5톤급 두돈반 뭐 이런 차량들을 다 타보기는 했지만, ST1은 승차감이라든지 정숙성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아서 내가 장거리를 가고 물류를 하더라도 좀 스트레스라든지 체력이 덜 고갈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나 택배 배송하시는 분들 정말 바쁘시잖아요. 하루 종일 차 탔다 내렸다 왔다 갔다, 뭐 빌라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가 없다 보니까 왔다 갔다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이게 일이 너무 고되다 보니까 택배 물류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렇게 덩치가 거구이신 분들이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고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서 운전까지 불편해봐요. 그러면은 더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ST1은 운전자를 보조해주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아요. 또 이제 요즘 ACC라든지 ADAS 이런 것들도 정말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운전자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들이 상당수 줄어든 거는 팩트인 것 같아요. 다만 약간 아쉽다라고 느껴진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뒷공간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이 화물, 짐칸은 남들보다 엄청 여유로울지언정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다른 차량들보다 조금 협소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포터 같은 경우는 더블캡, 슈퍼캡, 일반 캡이 있는데요. 일반 캡이 이 뒷공간이 아예 없거든요. 그거랑 똑같습니다. ST1도. 그래서 이 뒷공간이 아예 없다 보니까 만약에 내가 좀 짐이 많아, 그러신 분들은 실내에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없진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혼자 다닌다 하면은 조수석은 거의 뭐 짐을 놓는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뭐 발판 아래쪽이라든지 아니면 조수석 시트 쪽에 놓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위쪽에도 약간의 수납 공간이 있긴 있습니다. 뭐 공간이 그렇게 넓진 않지만 아무튼 있긴 있기 때문에 뭐 자잘한 용품들을 넣을 수 있지만, 큰 짐들을 보관하기에는 보관할 수 있는 곳들이 크게 없어요. 그리고 여기 센터 쪽에도 수납 공간이 있기는 하지만 뭔가 애매해요. 공간이 좁진 않은데 넓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포터나 봉고 같은 경우도 슈퍼캡이 제일 잘 팔리거든요. 이 뒷공간에 한 2뼘 정도의 수납 공간이 있는 거. 근데 그런 거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쉽게도 ST1에서는 고를 수가 없다 보니까 그거는 살짝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이지도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지금 시승차다 보니까 틴팅, 썬팅이 전혀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쭉 다니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되게 뚫어지게 쳐다보십니다. 보통 저는 이제 차량 리뷰를 하다 보니까 신차를 탈 기회가 정말 많잖아요. 신차 같은 경우는 도로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차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보시기는 하는데 이 ST1은 특히나 좀 많은 시선을 받은 차량인 것 같습니다. 심지어 제가 주차를 했는데 갑자기 어떤 아저씨가 오셔갖고 대뜸 문을 여시는 거예요. 벌컥. 그래서 예? 이랬더니 이 차 뭔 차예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택배차다 했더니 못 보던 건데 뭐냐고 하길래 전 또 신나서 막 설명을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뒤에 짐칸도 보실래요? 했더니 그것까진 괜찮아요. 이러고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분은 제가 진짜로 택배 물류를 하는 사람인 줄 알고 아이고 젊은 사람이 고생이 많네 이렇게 말하시더라고요. 되게 뻘쭘했습니다. 아무튼 정말 퇴근 시간이다 보니까 또 극악의 정체에 시달리고 있네요. 여러분들은 퇴근 중이신가요?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 저는 그럼 다음 리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안녕. 안녕.